척추관절염과 관련된 통증을 조절하기 위해 다양한 약물이 사용됩니다. 약물 치료에서 고려해야 할 두 가지 중요한 요소는 환자의 통증 수준과 약물의 잠재적인 부작용입니다. 비처방약이라도 부작용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염증이 없는 경미한 통증과 불편함의 경우 일반 의약품 아세트아미노펜, 타이레놀 또는 파라세타몰이 충분한 치료가 될 수 있습니다. 아세트아미노펜은 염증을 감소시키지는 않지만 효과적인 진통제이며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 이부프로펜 또는 아스피린 보다 위장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적습니다. 특히 노인 환자나 위장 문제가 있는 사람들의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아세트아미노펜은 일반적으로 척추골관절염 환자에게 선호되는 초기 약물입니다. 간질환이 있는 사람, 음주를 많이 하는 사람, 혈액기석제나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를 복용하는 사람, 아세트아미노펜을 10일 이상 연속해서 복용하는 사람은 아세트아미노펜을 주의해서 사용하고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국소 진통제라고도 하는 통증 완화 크림을 관절 위에 피부에 바르면 경미한 관절염 통증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일반 의약품으로 구입할 수 있으며 종종 경구용 약물과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로는 캡사이신, 아스리케어, 조스트릭스, 살리신, 에스퍼크림, 메틸 살리실레이트, 벤게이, 아이시핫 및 멘톨, 플렉살이 있습니다. 국소 진통제는 다른 열 치료와 함께 사용하면 안 됩니다. 병용하면 너무 많은 열이 발생하고 환자의 피부에 화상을 입힐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는 골관절염 통증과 척추관절 통증과 관련된 염증을 모두 줄이는 데 사용되는 약물입니다. 비처방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의 예로는 아스피린, 이부프로펜, 나프록센 등이 있습니다. 때로는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를 한동안 사용했다가 증상 재발 없이 일정 기간 사용을 중단하여 부작용 위험을 줄이는 것이 가능합니다.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의 가장 흔한 부작용은 배탈, 경련, 설사, 궤양, 심지어 출혈과 같은 위장장애와 관련이 있습니다.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는 또한 심각한 심혈관 질환, 심장마비 또는 뇌졸중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특히 이러한 질환의 위험이 있는 환자의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노인의 경우 고용량을 장기간 사용하면 이러한 부작용 및 기타 부작용의 위험이 증가합니다. 다른 약물을 사용하거나 제거하는 방식을 변경하기 때문에 환자가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로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다른 많은 약물을 복용할 수 없습니다. 척추 골관절염에 대한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 처방을 시작하거나 변경하기 전에 환자가 담당 의료인이나 약사에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COX2 억제제라고 하는 또 다른 유형의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는 처방전으로만 구입할 수 있으며 다른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보다 위와 장과 관련된 부작용이 적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러나 연구에 따르면 COX2 억제제는 다른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보다 심각한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더 크다고 합니다. 2005년 4월 현재 FDA의 권장사항에 따라 소비자가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COX2 억제제는 셀러브렉라는 브랜드 이름의 세레콕시브입니다. 수백만 명의 관절염 환자가 사용하는 COX2 억제제인 발데콕시브 또는 백스트라와 로페콕시브 또는 바이옥스X는 안전성에 대한 추가 연구가 진행되는 동안 중단되었습니다. 환자는 개인의 임상 상황에 가장 적합한 치료 계획을 세우기 위해 담당 의사와 상담하여 COX2 억제제의 상대적인 이점과 위험을 평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구 코르티손은 일반적으로 골관절염 치료에 사용되지 않지만
골관절염이 있는 척추관절에 직접 주사하면 코르티손이 빠르게 통증을 감소시키고 기능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주사된 글루코코르티코이드, 강력한 항염증 호르몬인 코르티코스테로이드라고도 함,는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에 반응하지 않는 염증 및 통증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주사는 염증을 줄이기 위해 고안되었으며 일반적으로 마취제와 결합되어 환자의 통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반복적인 코르티손 주사는 조직과 뼈에 해로울 수 있으므로 증상이 더 뚜렷한 환자에게만 적용되며 일반적으로 1년에 3회 이상 치료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순환 마약성 진통제는 척추 골관절염의 추가적인 통증 완화에도 매우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중독 가능성 때문에 장기간 사용하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처방되지 않습니다. 근육 경련을 완화시키는 약물을 일시적으로 투여할 수도 있습니다. 영양보충제는 유럽에서는 1960년대부터 사용되었지만 미국에서는 척추 골관절염 환자를 위한 비교적 최근의 대체 치료법입니다. 척추 질환과 관련된 영양보충제에 대한 과학적 정보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안전성과 효과에 대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합니다. 최근에는 식품 보충제인 글루코사민과 콘드로이틴이 일부 척추 골관절염 환자의 통증과 경직 증상을 완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와 유사한 글루코사민과 콘드로이틴은 항염증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척추 골관절염과 관련된 연골 파괴를 억제하고 심지어 연골 성장을 촉진할 수도 있습니다. 이 보충제는 약국이나 건강식품 매장에서 처방 전, 비타민 등 없이 캡슐 형태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품의 순도나 활성 성분의 함량은 FDA의 모니터링을 받지 않기 때문에 확실성이 없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척추 골관절염 증상이 개선되고 부정적인 부작용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고되면서 인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글루코사민과 황산콘드로이틴은 모든 척추 골관절염 환자에게 충분한 통증 완화를 제공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많은 환자들은 치료 의사의 지도하에 다른 비수술적 치료와 함께 글루코사민과 황산콘드로이틴 영양보충제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장 장애, 메스꺼움, 속쓰림, 설사가 가장 흔히 보고되는 부작용입니다. 글루코사민과 황산콘드로이틴을 음식과 함께 섭취하면 위의 부작용 발생률을 줄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혈액 희석제를 복용하거나 매일 아스피린 치료를 받는 환자는 콘드로이틴이 혈액 희석을 증가시키고 과도한 출혈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임신 중이거나 임신할 가능성이 있는 여성은 글루코사민이나 콘드로이틴을 복용해서는 안 됩니다. 태아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뇨병이나 조개류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들은 특별한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하며 두 가지 보충제를 모두 피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경우에 먼저 의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생선 기름 보충제는 또한 일부 항염증 특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생선 섭취량을 늘리고 생선 기름 캡슐, 오메가-3 캡슐 등을 복용하면 척추 관절염으로 인한 염증을 줄일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비타민 C, D, E와 같은 특정 비타민의 항산화제도 보충제를 통해 또는 환자의 식단에 강조하여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